예, 안녕하세요. 보프입니다. 크리스마스죠. 저는 크리스마스 아침인데 아침에 그냥 눈이 일찍 깨지고 잠이 안 와서 그냥 회사 일찍 나갔어요. 나온 김에 보니까 포프TV 올린 날이야. 그래서 찍고 있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졸린 관계로 복잡한 이렇게 프로그래밍 얘기는 삼가하고 실수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실수.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하죠. 저도 실수를 하고 누구나 실수를 해요. 그리고 뭐 실수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도 뭐 여러 번 실수를 해보고 거기서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한 적도 있고,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가 흔히들 하는 그런 변명 중에 실수는 누구나 한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변명으로 쓰이면 안 되는 말 같거든요.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실수를 조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서 중점을 둬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실수를 적게 하는 사람 적게 할까? 왜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많이 할까? 사람이 누구나 저는 시작점은 되게 비슷하다고 봐요. 누구나 실수를 많이 했고 누구나 그 실수를 하면서 뭔가 이런 게 잘못된 거구나를 배웠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자기가 발전에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자기가 좀 덜 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방법을 세우고 실제 덜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시간이 지나면은 이 사람은 실수를 덜 한다, 저 사람은 실수를 더 한다, 이런 개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실수를 많이 하고 적게 하냐는 지능과 관련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실수를 덜 할 테니까, 까먹는 게 적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따지면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뭐 수재가 천재를 이길 수 있다. 그런 것처럼 역시 그것도 실수를 안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프로세스를 만들면 당연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실수를 하면 뭐가 문제냐? 솔직한 얘기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실수하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실수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기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터진다는 거고, 그럼 그 일을 메꾸기 위해 또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 실수한 거를 메꿔야 되니까 그 당장. 그러면 메꾸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들을 못한다거나 원래 하고 있던 일에서 집중력이 깨져갖고 효율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일단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만큼 성장이 느려요. 일단 뭐 그게 직장에서가 됐든 개인적인 것이 됐든 효율도 확실히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실수를 이제 자기가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실수하는 걸 짜증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수를 하면은 그걸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예전에 한번 그런 비디오를 만든 적이 있어요. 습관 들이기 한 비디오를 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습관을 내가 들이고 매일매일 함으로 인해서 그게 몸의 뱀으로 인해서 그거를 좀 더 잘하게 된다? 아니면 그냥 거의 반사적으로 하게 된다? 뭐 한국 예를 들면 예전에 받아쓰기 하는 거, 구구단 외우는 거, 이런 것도 되게 단순 무식한 방법이지만 여러 번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몸에 배면은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나오게 되는. 그래서 제가 물건을 잘 안 잊어버려요. 어디 가도 물건을 이렇게 두고 오는 경우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언제나 나갈 때 딱 3가지를 들고 나가거든요. 주머니에 지갑, 전화기, 키, 이 3개를 들고 나가요. 열쇠죠, 키는. 그래서 그 3가지를 들고 나가서 언제나 어느 주머니에 있는지도 정형화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어디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마다도 그냥 주머니 이렇게 두들겨봐요. 하나, 둘, 셋, 있나 없나. 그럼 3개 있으면 저는 잃어버린 게 없는 거고, 저는 그거를 습관화했기 때문에 가끔 핸드폰이 없어 그러면 이제 막 찾아봐요. 여기 있구나, 두고 갔구나. 그래서 뭔가를 잃어버려도 굉장히 빨리빨리 찾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제 습관을 들여놓은 건데, 어찌 보면은, 왜냐면은
뭔가를 잃어버리면 이제 뭐 지갑을 잃어버린다거나 그러면은 그 막 신용카드 정지하고 막 이런 거 얼마나 시간 많이 들어요. 그런 거를 할 바엔 차라리 매일매일 똑같은 패턴을 만드는 게 훨씬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걸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또 지갑 열심히 잃어버리는 사람들 중에는 막 그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지갑을 뭐 이제 가방 속에 넣어서 잃어버렸다더니, 아, 어디에 두고 왔는데 가방에 있는 줄 알았다더니.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가방에 넣어? 주머니에 넣으면 되지. 그러면 이제 하는 얘기는, 아, 주머니가 없는 옷을 산다더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저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은, 뭐 그 옷을 왜 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옷을 입기 위해서 그런 실수를 만들 여지를 더 만든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 어찌 보면 극단적인 케이스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기본이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실수가 그냥 개인의 뭐라 그럴까 불편함을 초래하는 거면은 그냥 뭐 내가 또 시간 낭비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돌아갈 이유는 없지만 그냥 돌아가는 거 좋아서 돌아가고 그런 거를 하는 거라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니 그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냥 남한테도 실수해서 민폐를 끼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생활 습관이 그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아 뭐 실수는 해도 상관없어, 그냥 그때 가면 메꾸지, 이런 식의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안 된 사람들은 어디서든 그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게 남을 대하는 일이든 남하고 이제 일을 하는 일이든 뭐 남하고 약속을 하든 뭐 하든.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거든요. 남한테 피해는 끼치지 말라고. 근데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 실수를 덜 해야 남한테 피해를 덜 끼쳐요. 왜냐면은 남은 일단 뭐 자기도 실수를 하긴 하겠지만 내 실수로 인해 또 다른 일이 같이 그 사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이미 2배의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실수를 저지르고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실수 저지르니까. 오히려 내가 실수하면 아 그래 짜증나지만 괜찮아 이러고 가지만, 남이 실수했다면 더 짜증나잖아요. 아, 왜 쟤는 실수해서 나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그래서 이제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도 실수하는 거 좋아요. 5번 똑같은 실수하는 건 저는 이해를 솔직히 잘 못해요. 고치려는 노력이 없다고 보고, 뭐 그런 친구들이 주변에 잘 두려고 하지도 않지만, 특히나 이게 뭐랄까 일하는 관계가 되면은 정말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사람은 과연 일을 왜 할까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실수를 안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어차피 누구나 실수를 하거든요. 일단 개인적인 실수를 하는 거, 실수를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메꾸고 말아야지. 어차피 내가 피해본 거니까. 그리고 그걸 안 하기 위해서 아까 말했듯이 뭐 습관 들이기 같은 걸 통해서 패턴, 아니 그러니까 뭐랄까 훈련을 시켜서 실수를 덜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 남한테 예를 들어서 내가 민폐를 끼쳤어 실수로 해서. 그럼 이 실수를 어떻게 만회할 거냐라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남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패턴으로 많이 봐왔던 것들은 실수를 흔히 하고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둘 중에 하나의 패턴을 보였어요. 실수를 만회할 때.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아 내가 실수를 했다, 아 너무 미안하다, 다신 안 그럴게, 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라고 감정에 호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만회를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 난 실수를 했다 넘어가자, 그럼 어쩌라는 거냐, 이런 식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어쩌라는 거냐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수했을 때 야 그러면 네가 어떻게 만회할 거야, 그러면 아 이미 저질러진 거 어떻게 만회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딱히 만회를 안 하려고 하는 스타일.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실수를 고칠 생각도 없고 실수를 만회하려는 생각도 없고 그냥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순간에 이제 미안하단 말을 하고 넘어가려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이면 주변에 잘 안 두려고 하고, 두 번째는 실수로 인해서 그 한 그룹이 굉장히 뭔가 불편해졌을 때 자기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그냥 이제 아 그래 그럼 내가 그냥, 그러니까 떠안는데 이렇게 윈윈이 되는 방식으로 떠안는 건 아니야. 뭐냐면은 아 그래 그냥 이거는 내가 실수한 거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네는 너네 하던 거 해.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업무 관계에서는 말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친목 관계에서는 가끔은 만약 얘가 무슨 실수를 해서 혼자 이제 다른 짓을 해야 되고 우리는 다른 걸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그 다른 그룹의 애들이 되게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은.
너 실수했지만 야 네가 이렇게 하면은 너는 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 아무것도 못하고 너는 뭐 결국 여기 온 이유도 없어지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오히려 그 순간 죄책감이 드니까 같이 얘네도 따라가서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도 뭔가 그러니까 그냥 얘를 버리고 뭘 하자니 죄책감을 느끼고, 그렇다고 안 그러자니 오히려 뭐라 그럴까, 그 모인 이유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는 그 실수한 사람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내가 이렇게 할게, 내가 다 책임질게라고 하면은 일단 난 책임진다 그랬지만, 그래서 이제 내가 나쁜 거는 좀 많이 사라지고 나는 이제 나는 그래도 책임감 있는 놈이라는 느낌도 같지만,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책임은 덜 지지만 그렇게 이제 느낌상으로는 책임을 다 진 것 같은, 그게 이제 그게 두 가지 부류고, 정말 제가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 사람들이 책임지는 방법은 조금 다르긴 달랐어요. 언제나 윈윈이었는데, 언제나 제가 볼 때는 그 예를 들어서 실수를 했을 때 이 실수를 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하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실수를 했는데 내가 이거를 지금 마무리 지려면 좀 너네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면 뭐 내가 그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해줄게라던가, 아니면은 뭐 밥을 사준다 이런 것도 좋고,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같이 여행을 가는데 이제 자기가 운전을 하기로 했는데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안 들고 가서 운전을 못하는 경우에는 니네가 미안한데 운전을 좀 더 해주고 그 대신 내가 기름값을 다 낼게, 이런 식으로 뭔가 나도 합리적이면서도 다들 약간은 불편해지지만 다들 불편해진 것만큼 뭔가 이득도 있는 그런 쪽에 이제 딜을 때린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인생은 네고시에이션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했던 말처럼 결과적으로 내가 안 좋은 위치에 처할 때 있어요. 내가 뭔가 좀 책임져야 할 위치에. 그때 정말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방법을 좀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약간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제가 실수를 한 거고 제가 미스테이크를 만든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로 인해 상대방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원래의 목표를 아예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 내가 실패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실수를 만들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원래의 목표하고 그래도 거의 비등한 그 정도의 뭔가를 만들어두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목표가 이걸 하는 거였는데 내가 이걸 뭔가 안 해서 이걸 못하게 됐어.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 대신 할 수 있는 뭔가가 찾아보자. 근데 그걸 찾아봐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생각해내서 그 대신 내가 미안한데 이건 못하니까 대신 이거 어떨까. 그때 사람들은 일단 나는 원래부터 뭔가를 하려고 그랬는데 얘 때문에 못한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뭔가 새로운 걸 하기를 생각하기 귀찮잖아. 그때 얘가 이런 거 하자 그러면 나쁘지 않아. 그래, 차선책 나쁘지 않다.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선택이 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내 실수로 인한 거를 그냥 내가 나쁜 놈이야, 죄책감 이렇게 막 부여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책임지고 그냥 이건 미안한데 대신 차선책은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좀 해보자 라고 해서, 어차피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그런 차선책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내가 먼저 나서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의가 이리저리 많아졌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고요. 실수는 줄이면 줄일수록 제 삶이 나아져요. 그리고 주변 사람도 나아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한테도 믿음을 더 많이 받아요. 내 실수는 누구나 또 하기도 해요. 이제 그걸 계속하는 문제지만, 그럼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냥 난 죄인이요, 나에게 돌을 뭐 던지요, 이거는 의미가 없고, 내가 잘못했고 그에 만큼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내가 해결책을 내놓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을 내놓거나 서로 이제 좋아할 만한 그런 딜, 그러니까 내 그냥 책임이 너무 괴로우니까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나쁜 놈인 건 맞는데 그래도 내가 나쁜 놈일 때 이렇게 뭐랄까,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까지 이렇게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면은 그 사람들도 오히려 그런 건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냥 내가 나의 책임을 피하는 거에
멈추지 말고, 그리고 그 책임을 그냥 어떻게든 오케이 하고 떨구고 싶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으니까,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리고 벗어나고 싶으니까 얼렁뚱땅 대충대충 해놓고 이제 덮으려는 것보다는 확실히 누가 봐도 합리적인 거, 내가 그 상황에서 남이 나한테 이렇게 피해를 끼쳤을 때, 제가 이런 걸 하면 그래, 그 정도 난 용납할 수 있어,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생각해보는 게 좋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그냥 뭐랄까 책임감이 적은 사람들을 많이 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 퍼프였습니다.